안녕하세요. 오늘 뭐 어차피 좀 야크시바 촬영이 있어서 오전부터 좀 책을 중심으로 봤어요. 한 달에 한 번 좀 책을 좀 집중적으로 읽는 시간이 야크시바 촬영하는 일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책을 본 김에 그 미술책 하나를 더 소개할게요.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아무래도 그림을 사야겠습니다. 예, 기자분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으면서 책을 소개하는 좀 불성실한 태도가 있긴 한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좀 이분도 17페이지의 제목이 명품 가방 대신 미술품 구매를 권하다 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과 미술품이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컬렉션은 이제 중산층의 자격이다. 69페이지. 그래서 컬렉션은 어떤 중산층,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산층이 이제 미술품 컬렉터 정도는 되어야 중산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아라리오 갤러리 김창일 작가가 좀 많이 나오네요. 그 김창일 작가, 아라리오 갤러리 전속 작가 두 분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꼭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미래 미술 트렌드가 보이는 곳 163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제목들이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시티 서울, 비엔날레나 아트페어 가면은 이제 미술의 트렌드가 보이고, 비엔날레나 아트페어, 아시아프, 키아프, 그러니까 여러 명의 화가들이 모여서 하는 곳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봐야만이 그 흐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계 떡잎 작가,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떡잎 작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모전의 대상을 받으면, 대상이라기보다는 뭐 어쨌건 공모전에서 송은문화재단, 송은미술대상이라든가 무슨 미술대상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술대상을 하나, 뭐 고리들 미술대상 한다든지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 국내 최대의 상금, 저는 한 5억 정도를 상금으로 걸 생각입니다. 미술상을 최고상을 한 뭐 1억에서 3억 정도 주고, 우수상에서 이렇게 해서 작가들을, 신진 작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문화 선진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가 춤포 공장에 이제 입주 작가를 공모하는 데 있어서 공모전을 한번 그 천평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기는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거기서 아예 그냥 그 춤포에서 공모전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넓은 공장이죠. 그곳이. 나중에 한번 잘 회사 차원에서, 문화재단, 회사 차원이라기보다는 문화재단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그 춤포 공장을 임대해서 미술 공모전을 열어서 상금을 뭐 3억에서 5억을 쓰는 뭐 이런 방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취미로 시작한 컬렉팅, 미술품 가격은 어떻게 오르는가, 그림을 모으다 미술 공부에 빠지다. 이렇게 그다지 꼭 뭐 아주 뭐 이렇게 신선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좀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컬렉터들이 편견이 없다라는 것. 외국인 컬렉터들은 그 한국에서 뭐 이 작가가 뭐 서울대 홍대 나왔는지도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림만 보고서 그 느낌으로 산다. 구지연 작가의 그림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사람 얼굴인데 사람 얼굴을 막 이렇게 뭉갠 거예요.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네요. 어떤 그 불안감, 현대인의 그 속도와 문명에 대한 불안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 같은 게. 자, 이제 아라르 갤러리 전속 작가가 돼서 그 작가가 되고 나서 경매에서 6억이라는 엄청난 비싼 그림을 판 초상화 작가, 이 그림이 이제 6억에 팔린 그림인데 고호의 초상을 눈동자만 이렇게 강조했던 이제 그 강형구 작가인데 임채욱 제 친구가 강형구 작가하고 작가 뒤에 그 작가 작품 앞에 작가 사진에서 찍는 시리즈를 전시를 할 거라 그랬지, 임채욱 작가가. 그때 이제 이 작가하고 저하고 같이 전시가 될 작가네요. 그래서 강영구 작가는 이제 그 일대기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자, 중앙대 서양화과를 졸업을 했고요. 농약 제조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대학 시절에. 그래서 애가 있어서 이제 취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10년간 월급쟁이로 살다가 도저히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을 누를 수가 없어서 38세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48세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기간 동안 이 강영구 작가의 가정은 거의 정말 어떻게 유지를 했을지 여기 안 나오는데 뭐 안 봐도 뻔하고 누군가가 후원을 했거나 그 아내가 고생을 했거나 아니면 뭐 이혼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만은 잘 모르고요, 저는 그 가족 스토리까지는. 그래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도가 48세였는데 그때 첫 개인전을 초상화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캔버스에 스프레이를 이렇게 그 약간 그 옛날 전문 용어로 후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스프레이로 디자이너들이 사진처럼 그리는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잉크젯 프린터처럼 이렇게 물감이 찍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사진 같은 느낌, 부드러운 사진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극사실 화가들이 좀 가끔 쓰는 기법이죠. 그래서 48세 처음 첫 1회 개인전을 열었던, 저는 첫 회 개인전을 30세에 한 것 같거든요. 2001년 32세인가요? 아무튼 저보다 한 16년, 17년 늦게 개인전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상하이 아트페어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아라리오 갤러리 김창일 회장이 그림을 사줬고, 그래서 2006년에 그러니까 나이 50쯤, 아니 2006년 아무튼 50대 중반 정도의 아라리오 갤러리 전속 작가가 됐고 후원을 받는 겁니다. 후원을 받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 전속 작가, 갤러리 전속 작가가 되면서 점점점 유명해지고 있고, 50 넘어서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이죠, 이분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전속 작가 제도가 갤러리가 작가를 후원하는 건데, 이 K 갤러리 대표의 말이 여기 나오네요. 갤러리 K라고 이제 최근에 아트노믹스 해가지고 아트테크 광고하고 있는 갤러리 K인가 봐요. 화랑은 1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일입니다. 그림 투자는 기본이 10년입니다. 10년. 10년을 기다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미술 투자는. 그래서 길게는 2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 투자다, 그림은.
이런 얘기를 갤러리 K 관장이 화랑주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보통 전속 작가한테 얼마 정도 주냐면은 제가 20, 30년 전에 매달 300만 원씩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 700 또는 매달 1,500 정도 주는 정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인 거죠. 갤러리의 입장에서는. 화가 한 명을 키운다는 게.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제가 2007년부터 8년 사이에 매달 150만 원씩 친구한테 지원을 받았던 것은 굉장히 작은 돈인데, 사실 그때 저는 단돈 매달 50만 원만 있으면은 참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때였어요. 지금도 아마 매달 50만 원만 주면은 자기는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작가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렇게 50만 원은 참 작은 돈이 아니에요. 먹는 거하고 재료비가 해결이 되니까. 물론 싼 재료비, 비싼 건 못 쓰죠, 그 돈으로. 그래서 50대 48세 그림을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6억의 그림, 자기 작품 하나 6억에 판 이 강영구 작가의 스토리는 정말 정말 대단한 52세의 그림을 처음 팔아봤다고 합니다. 강영구 작가가 52세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저도 이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가난함을 최소 15년 이상, 그것도 외롭게, 가족도 없이 외롭게 견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전에 소개했던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의 그 작가하고 아무래도 그림을 사야겠습니다. 이 작가의 그 성격이, 책의 성격이 워낙 달라서 뭐가 좋다라고 좀 평하기가 어려운데, 좀 깊이 들어갔다. 아무래도 그림을 사야겠습니다. 이 책이 좀 더 미술 시장하고 미술 세계로 좀 더 작가 중심적으로 좀 깊이 들어갔고요. 나는 샤넬백 대신에 그림을 산다는 좀 컬렉터 중심으로 이렇게 훑어본 책이다.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트페어 사진도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이 책에는.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32억이라는 이 작품은 아닌데, 김한기, 다른 작품인데 약 150호 정도 크기의 132억을 기록한 김한기 작가. 제가 전에 김한기 작가를 제가 과연 몇 살 때 생존 작가로서 100억을 경매가기 때문에 사실은 수수료 떼고 이러면은 그게 85억이었던가? 그러니까 대략 100억이 좀 안 되는 돈이었겠죠. 그 작품이. 제가 이제 순수익 100억을 넘게 되면은 김한기 작가의 매매 가격을 제가 생존 작가로서 능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3년 후가 될 것이냐, 5년 후가 될 것이냐, 10년 후가 될 것이냐. 우리들 화가의 작품이 100억이 넘는 날, 그날을 한번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꼭 돈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미술 작품의 객관적 평가가 아무래도 좀 돈으로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데 지금 쓸 곳이 너무 많아서 돈 얘기를 하는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